네, 9월 2일 토요일 저녁 9시 51분입니다. 이번 영상이 주말 세 번째 영상이고, 오늘 첫 번째 영상이었던 지수 영상 그 인트로에 이번 주말간 볼 종목들을 보여드렸어요. 전체 공개 영상에서 볼 종목들을 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니, 아까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카카오 네이버 보자 그러시길래 볼 거예요. 일단 세 번째 영상부터는 반도체 관련주다.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자 그래서 일단 주말에 보기로 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좀 많이 종목들을 넣어서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 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HPSP부터 심텍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영상은 엑시콘부터 TFE, 여섯 번째 영상은 TLB부터 한솔 아이원스, 이렇게 보고 네, 또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상승의 필요 조건 이렇게 썼는데, 이게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은 아시는 거죠? 충분 조건은 강남 구민이면 저절로 서울 시민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모든 서울 시민이 강남 구민은 아닌 거지. 그렇죠? 잘 모르세요? 몰라도 돼요. 네, 그냥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일단 어떤 종목이 상승하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누가 옆에 같이 주식하는 사람, 여러분들 뭐 친구든 직장 동료든, 야, 이 종목이 상승한다 그러면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 데에 갖춰야 될 필요 조건은 뭔가요? 네. 보통 법조인 그러면 뭐 사법고시를 붙거나 또 뭐죠? 로스쿨 가서 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을 법조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되려면 뭐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변호사 시험을 붙어야 되고, 직업이 뭐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 조건,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거?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그래, 이동평균선 뭐 정배열. 또 앞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 또 이동평균선 5일선이 21선을 크로스할 때, MACD가 시그널선을 크로스할 때, 또 전환선이 기준선을 크로스할 때, 각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네, 이게 직전 영상이었던 2차전지 관련주 그 안에 있는 차트 메커니즘이랑 내용적으로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음 주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아니면 잘 모르겠던지, 그것까지 한번 보고, 뭐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아예 무시하면서 다른 반도체 개별 종목을 볼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는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지난 주말에 본 게 있어요. 그때 본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봐도 지난 주말에 올려놓은 영상을 봐도 네, 충분히 뭐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지난 주말에 올려놨던 영상들을 보시고,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얘네들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다른 종목들도 갈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보자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5월부터 얘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언더 카운팅 이런 건 다 예전 영상으로 가름하고, 이번에는 여기 한 최근 4개월, 5개월 요것만 보자고요. 이번 영상에선. 자, 얘가 5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도 우리는 삼성전자를 신규로는 하지 않아요. 네. 신규로 하지 않을 뿐더러 상승의 폭이 제한적일 것이고, 비관적으로 봤던 이유는 뭐예요? 에이, 삼성전자는 이제 더 이상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누가 야, 너 삼성전자가 왜 불안하다는 거야? 그 근거가 뭐야?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 요 갭 때문에 그래요. 이 갭. 요 갭 보이시죠? 잘 안 보이나요? 크게 볼까요? 언제 올리냐 근데 이거 다. 그러니까 주중에 조금 올렸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갭은, 이 갭을 메꾸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지 뭐 매수자나 보유자나 안정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갭으로 떠서 가면 항상 불안해요. 물론 뭐 한 20개 혹은 30개 중에 하나는 이 갭을 아예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다가 꼭지에서 빵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좀 탄탄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좀 완만하게나마 차근차근 올라가 줘야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는 5월 달에 요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꿔야지만 얘가 올라가도 좀 안정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좋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삼성전자 여기 갭도 있었고 요 갭도 있었어요. 요렇게도 갭이 한번 있었죠. 요 작은 갭. 요 작은 갭은 거의 뭐 요때 메꿨다고도 볼 수 있고 뭐 한 일주일 안으로 메꿨어요. 금방. 요때 확실하게 메꿨죠.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갭을 메꾸지 않았어요. 그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냥 가나보다. 얘 갭은 무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니나 다를까 갭을 메꿨죠. 언제? 8월 18일 날 확실하게 갭을 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오해하시지 말고 갭을 메꿨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또 가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네, 네. 뭐 흡연을 담배를 줄이고 술을 적게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사는 건 아니죠. 아니, 다른 지병이나 사고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갭을 8월 언제야? 8월 18일 날 메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얘는 일단 밑에 갭은 없기 때문에 이 상승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비슷한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 그 종목 중에 넥스트칩. 그래. 넥스트칩도 이렇게 갭으로 뜨면 기억하시죠? 이게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매수 타점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여기를 통으로 넘으면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가도 그 다음날 이렇게 갭으로 떠서 날아가 버리면 이날 팔면은 좋은 거고 그 이후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넥스트 칩도. 언제? 6월 13일 이후로는 얘를 신규로 들어가기가 쫄리지. 이렇게 갭이 있으니까. 저 갭을 언젠건 빵 하고 메꿀 텐데. 그래서 갭을 다 메꾼 다음에 이날 메꾼 거죠. 확실하게. 7월 10일 날 조금 부족해요. 뭐 아무튼 요렇게 메꾼 다음에 이때부터 들어가는 거죠. 갭을 메꿔야 돼요. 이게 내 돈으로 안 하고 그냥 남들한테 편하게 얘기할 때는 뭐 갭이 있던 말던 이렇게 상승할 것 같으면은 뭐 좋아요. 상승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죽을 때까지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갭으로 상승한 종목은 신규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갭을 메꿨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 장대 양봉은 좋은 양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 이게 두산 테스나 같은 거죠. 네. 위에 꼬다리가 없는 양봉이에요. 금요일 날 나온 삼성전자의 이 장대 양봉은 위에 꼬다리가 없어요. 위에 꼬다리가 없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양봉이 이렇게 섰는데 아이고. 보통은 양봉이 이렇게 쓰잖아요. 위에 꼬다리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삼성전자 금요일은 이렇게 위에 꼬다리가 없어요. 이렇게 위에 꼬다리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음봉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비슷한 모양은 뭐가 있었어요? 두산 테스나. 그래. 두산 테스나 이날 기억하시죠? 더블맨 네가 두산 테스나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거 엄청 좋아. 네. 하지만 이렇게 두산 테스나도 6월 26일 날 윗꼬다리 없는 양봉, 상한가도 아닌 주제에 감히 이 직관놈이 위에 꼬다리가 없는 양봉을 만들어 남들이 멀리서 보면 상한가 같아. 네, 있다는 거는 그 다음 날 음봉으로 이렇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단 금요일 날 이 장대 양봉은 오롯이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윗꼬다리 없는 양봉, 이거 교육 영상이 있어요. 윗꼬다리 없는 양봉은 그 다음날 음봉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얘가 만약에 일반 개별 종목인 경우에 이런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시간 외로 많이 상승해서 적어놓으세요. 어디다가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시간 외로 많이 상승해서 그 다음날
갭으로 떠서 혹은 시초가가 높게 떠서 쭉 올라가면 일단 매도예요. 매도 포지션. 그지? 물론 요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삼성전자는 갭을 메꾼 상태에서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순수한 상승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 하나 찝찝한 점은 윗고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갈 가능성이 있다. 윗고다리 없는 양봉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오른쪽 위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게요.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오른쪽 위에도 넣어드리고 그 윗고다리 없는 양봉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맨 두산 테스나 아까 보니까 두산 테스나처럼 이렇게 뭐 조정받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그런데 두산 테스나랑 삼성전자랑은 조금 다른 게, 삼성전자는 구름대를 보면 이 양봉으로 구름대를 돌파했어요. 이건 당연히 좋은 거죠. 장대 양봉 하나로 구름대를 한 방에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야? 그래, 월요일부터 얘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구름대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두산 테스나랑은 달라요. 두산 테스나는 그 양봉 자체가 워낙에 여기였죠. 네, 아예 구름대 위에서 쏜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어차피 조정을 받아도 구름대 위에야.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래, 지금 쏜 여기에 종가가 구름대를 간신히 돌파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그래서 월요일날 월요일이 시작하는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가, 첫 번째는 삼성전자에게 우리가 바랄 것은 뭐예요? 네가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구름대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검정 색깔 기준선,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두 번째. 그렇게 되겠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더블맨 그냥 우당탕탕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중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넘어야 돼요? 여기 언덕을 넘어줘야 돼요. 여기 언덕을 넘어주면 뭐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는 삼성전자를 신규로 매수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차트는 어떤 그 지수나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지, 이 종목을 신규로는 우리는 안 하죠. 그건 아시는 거죠? 네, 삼성전자를 신규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결국 목적은 이번에도 역시나 이 언덕을 돌파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 단기간 다음 주에게 삼성전자에게 바라는 점은 네가 구름대 위에서 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구름대를 유지하면서 그래 상승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가는지를 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예 관심 종목에다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이 아이들이 월요일, 화요일 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상승하는지 무너지는지 아니면 뭐 플랫으로 조정을 받는지, 그걸 보면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예 얘네들을 무시하고는 볼 수 없어요. 물론 얘네들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가는 개별 반도체 관련주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얘네들을 아예 무시하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아니,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 싫은데 터무니없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는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SK하이닉스는 신규로 매수한 사람도 있어요. 언제? 이날 7월 27일 날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얘는 일단 이 언덕을 넘어야지만 상승 모멘텀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 언덕을 어떻게 넘어야 돼요? 얘도 언덕이니까. 대형주는 언덕을 어떻게 넘어야 돼요? 그래, 빵빵빵 양봉 3개, 이게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7월 28일 날, 27일, 7월 27일 날 빵으로 넘고, 얘가 그런데 위에 꼬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했죠. 오늘 삼성전자처럼 얘도 7월 27일 날 양봉이 위에 꼬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찝찝해 했는데, 역시나
빵빵빵으로 못 가고 빵빵뿡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 뭐를 지켜줘야 된다고? 그래, 구름대를 지켜줘야 돼요. 일단 구름대 위에서 언덕을 넘었으면.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네, 우리가 계속 구름대 그리고 이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 지켜주고 있어요. 구름대도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바로 올라왔고, 기준선도 지켜주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는 근데 이날 파신 분들이 더 많죠. 이날 며칠이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날 8월 24일 날 정리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다른 거 하겠다고. 일단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머릿속에 뭐를 보고 있어야 돼요? 얘가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는지 다음 주부터 구름대 위로 올라가는지. 얘 다음 주에 결정이 나겠죠. SK 하이닉스도. 그지?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주봉상 여기 언덕을 넘는 게 목표. SK 하이닉스는 어디? 여기 언덕을 넘는 게 목표죠. 얘가 ABC예요. SNS텍 그 언덕이 이 언덕이죠. 이 언덕을 넘는 게 이 아이의 목표겠지. SNS텍 보자고. 똑같아요. SNS텍이랑. SNS텍도 지금 요쯤 되겠네요. 네.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A, B, C. 여길 넘어야지 이제 여길 보러 가는 거죠. 여기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언덕을 넘으면 여기까지는 가는 거죠. 그래서 SNS텍을 언덕을 넘고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SK 하이닉스도 일단 얘도 여기를 넘어야지 전고점까지 간다. 삼성전자도 여기를 넘어야지 요 언덕이에요. 삼성전자도 이 언덕을 넘어야지 요 다음 언덕 8만 원대로 갈 수 있겠다. 깔끔하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신규로 매매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본인의 관심 반도체 관련주들이랑 같이 넣어놓고 얘네들이 장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고 개별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자꾸 빨라져요. 네,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주말에. 일단 그 윗고다리 없는 양봉 뭐죠? 윗고다리 없는 양봉은 그 다음날 음봉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 교육 영상이랑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 주말에 했던 그 영상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은 말 그대로 단기로만 본 거고 지난 주말에 올려놨던 영상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